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식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것인데요. 쌀, 보리, 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먹는 주식을 빵을 먹는 게 좋을지, 면을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쌀, 보리 이런 걸 뭐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빵과 면 이런 밀가루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되죠. 또 밀가루가 또 안 좋다 해서 쌀을 먹어야 되는데 또 백미는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식에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과 보리, 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과정부터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밀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요. 밀은 쌀, 보리, 밀 중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재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가뭄 그리고 추위에 아주 잘 견디는 작물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쌀밥이나 보리밥처럼 밀밥으로 잘 먹진 않습니다. 물론 밀밥은 있긴 하지만 서양에서 온 음식이다 보니까 사업을 위해서 가루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밀결을 벗겨내고 그걸 가지고 가루를 냈기 때문에 결국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밀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글루텐이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반응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밀을 재배하는 게 대부분 기업형, 공장형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농약을 헬리콥터로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화학 비료나 농약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었을 때 글루텐에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밀가루로 갈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글루텐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는 이미 글루텐 프리라는 음식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루텐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밀가루 자체는 순간 혈당을 올리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공 첨가제를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식품 첨가제들이 들어간, 예를 들면 빵이나 면이나 이런 밀가루로 만든 밀가루 식품들이 대부분 식품 첨가제, 맛과 향과 그리고 색, 그리고 또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는 가공 첨가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공 첨가제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있는 포도당이 순간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되고 대부분 맛을 위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먹다 보면 혈당을 많이 올려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 아니면 또 당뇨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될 수 있고요. 가공식품 첨가제는 림프로 빠져서 림프 오염을 시키고 림프가 오염이 계속되면 만성 림프 오염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커피와 케이크를 보통 아침으로 주로 먹는 분들이라든지 가루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잘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에서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리인데요. 보리도 좀 추운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보통 가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수확을 하게 되겠죠. 보리 자체는 좀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는 이제 맥주의 주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보리에 나다를 싹을 틔운 것을 이제 메가라고 하는데요. 이 메가를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자주 마시는 맥주 그리고 엿기름 이런 등의 메가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도 이제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 보리는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백미를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몸이 좀 손발이 찹다 아니면 몸이 냉하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몸을 더 차게 만들기 때문에 보리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열이 많은 사람들, 위쪽으로 상체 열이 많거나 매운 걸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보리의 찬 성질이 조금 다운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많거나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이 보리를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쌀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쌀은 아시다시피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따뜻한 작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쌀을 먹는 방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백미를 가장 많이 먹게 되죠. 왜냐하면 찰지고 맛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도정을 많이 하게 되죠. 도정을 많이 하게 되면 쌀 눈이라든지 그 안에 영양소가 좀 파괴되고 그리고 특히 백미를 먹을 때 보통은 쌀을 씻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버리고 하는데 쌀뜨물에 상당히 영양소가 많거든요. 쌀뜨물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그 영양소를 많이 또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백미를 보온밥솥에 이제
그래서 먹게 되면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 먹는 과정에서 쌀겨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다 대부분 이제 소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을 때 반드시 우리가 대사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우리가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껍질에 붙어 있다면 따로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탄수화물만 먹게 된다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비타민이 계속 결핍이 되게 됐죠.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백미를 먹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 몸에 괴혈증이 생긴다든지 비타민 C 부족, 비타민 B 부족이 생기는 이유가 영양소가 파괴된 쌀을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용해서 오히려 비타민을 뺏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현미를 많이 드시는데요. 근데 현미에서는 쌀에 있는 겨를 겉겨만 벗겨낸 게 이제 현미인데 물론 쌀lun과 영양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현미, 비소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현미를 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비소랑은 꼭 쌀만 있는 게 아니라 토양, 그리고 물, 어디에든 좀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중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미만 안 먹는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미가 가지고 있는 훨씬 영양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소를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냐면은 현미 쌀을 끓여서 그 물을 버리고 하면은 상당량의 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쌀을 먹는 방법은 백미보다는 현미도 한번 끓여서 밥을 짓는 것이 가장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 그리고 현미를 약간 발화를 해서 그 발화 현미를 먹었을 때 좀 더 영양분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 한번 끓이고 발화 현미밥을 먹는 것이 쌀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쌀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든지 몸이 열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리가 좀 나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몸이 차다, 자궁이 냉하다 이런 분들은 쌀밥을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우리 곡식이란 것은 이 하나의 곡식이 전체한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좋을 수 있는지는 가려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을 건데 나름 정리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각 개인이 몸 상태를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곡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